사건 의뢰입니다. 사연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복준 교수님, 김윤희 전 프로파일러님, 박동민 PD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메일 보냅니다. 운전 경력 11년에 처음 겪어본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서 의뢰드립니다. 11월 5일 일요일이죠. 1월 5일? 예, 1월 5일. 1월 5일 그저께 일요일이거든요. 오전 10시 47분경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교회를 가려고 운행 중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제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당시 상황을 알게 됐는데요. 저 멀리 앞에서 어떤 한 여성분이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 무단 횡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확인하면서 어이가 없었던 건 차가 오는 방향이 아닌 반대편을 보며 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행 당시 미처 늦게 발견을 했고 제 차선 쪽으로 뛰어서 건너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충돌을 한 후였습니다. 저는 바로 차에서 내려 그분이 의식이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숨은 쉬는데 미동이 없어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 차에 부딪히면서 땅에 머리가 제일 먼저 떨어져서 머리에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차와 소방관이 도착해서 응급조치를 한 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나중에 헬기로 원주 모 대학병원으로 가족 없이 혼자 이송됐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제가 가해자가 돼버린 상황이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담당 수사관한테 가족의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의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전화 줘서 고맙다면서 자기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본인의 제부와 통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부와 통화하면서 상황을 다 얘기했더니 본인이 경찰에 확인해보고 다시 통화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통화는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은 전화 받지 마라. 경찰관 통해서 얘기해라. 경찰관 전화만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맞는 건지 또 피해자 가족은 지불보증서를 보내달라고 하고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경찰관은 합의를 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문이지만 솔직히 저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그것도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에서 그것도 어떻게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통과하려고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이제 겨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인데 문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답답하고 난감해서 두서없이 장황하게 글을 썼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사연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사건 의뢰로 의뢰 보낸 거는 1월 5일 날이네요. 1월 5일이면 한참 지나기는 했는데 한 달 가량.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해드려서 아마 이미 결정이 다 났을 것 같은데 네. 1월 7일에 그랬어도 지금 2월이니까 이미 아마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꼭 이분만을 위해서는 아니고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운전 경력 11년이면 운전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중앙분리대가 명백히 돼 있는 데인데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으로 뛰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진행하고 이쪽에서 뛰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중앙선이 있고 내가 이쪽으로 진행하는데 여기서 뛰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미처 예측도 못하고 누가 여기 뛰어오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분이 머리를 다쳐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분 생각은 중앙분리대가 있고 횡단보도가 아닌 데를 뛰어드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예측하고 사고 안 나게 하느냐.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 우리가 신뢰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네. 이렇게 그 횡단보도를 만들면 횡단보도로만 댕겨라. 차도 차도로만 댕겨라 하는 것처럼. 근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할 의무가 할 있다.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전방 주시 태만 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게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기돼 있는 거고요.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그냥 졸지의 가해자가 돼 버렸다. 그러니까 막 무지하게 억울한 건 사실이지만 가해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가 운전한 행위로 인해서 상대가 다쳤고 나는 전방을 주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태만히 결과 사람이 다친 거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셔야 돼요. 물론 뭐 상상도 못하는 데서 뛰어나온.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제 뭐 꼭 구속돼야 되는 사안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참작이 됩니다. 네. 이거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보행자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고 이러면 처벌에 있어도 참작이 되고요. 보험 처리 과정 합의 요소에서도 참작이 많이 되죠. 네. 피해자 그 무단횡단한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고 내가 보니까 지인들은 뭐 경찰관만 통해서 얘기해라 뭐 경찰 전화만 받아라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통화하셔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일정 부분 보험 처리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인분들은 음. 서로가 막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음. 막 서로 다툼이라든지 서로 이제 뭐 언성이 높이는 일이 생기면 합의하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이제 제3자 경찰관을 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경찰관은 합의를 음, 종용하거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이것은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이지만 서로 합의를 하라 말라는 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이 합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해줄 수는 있죠. 그거는 하죠. 네.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쪽하고도 합의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종합보험을 들은 게 아니라 저기 책임보험만 딱 들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뭐 다친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그 다친 거는 아마 치료가 될 거예요. 책임보험 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외의 어떤 그 배상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일정 부분 이분이 좀 지불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합의를 하시려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이분도 몇 킬로로 달렸는지 입증해야 돼요. 네. 그죠? 네. 아주 서행했으면은 급하게 브레이크 잡아갖고 사람 많이 안 다치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속도가 오버돼서 과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비록 무단횡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치면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아마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며칠 바로 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 상황에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내가 뭔가 사고를 냈구나, 내가 가해자이구나라는 걸 인지하셨을 테지만 이때 당시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왜 사람이 자꾸 뛰어들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아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잘 합의됐겠죠. 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교수님이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도로에서는 차 자체가 무기나 마찬가지예요. 더 그럼요. 크기 때문에 차하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먼저 우선시 돼야 그렇습니다. 되고 그래서 차가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의무 자체가 그 규정되어 있는 거죠. 하여튼 과속이 아니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지정된 속도로 서행을 했었으면 더 큰 사고로 진전되지는 않으니까 이 속도 부분도 따져볼 거고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볼 거예요. 블랙박스도 다 볼 거고.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록 횡단보도가 아닌 곳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가 추돌을 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그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막 이제 경황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화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지라고 하는 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심리니까요. 근데 그래서
사고 당하신 분은 머리를 좀 다치신 것 같은데 그렇다 다친 분도 생각을 해야죠. 좀 많이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쾌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교통사고에 있어서 진짜 저희가 많이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속도도 준수해야 되지만 전방 주시라든지 옆에 주의 의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취해서 듣고 있거나 요즘에 왜 그래서 DMB 같은 경우는 아예 맞아요. 운행 중에 켜지지도 않잖아요. 그럼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뭐 조작하거나 게시판 조작할 때는 운행 중에는 아예 되지 않게 해놓잖아요. 그것이 바로 순간만 놓쳐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도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진짜 아마 잘 처리됐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시간이 꽤 돼서. 네. 어,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화를 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피하면 안 돼요. 더 화가 네.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음. 피해자 가족분들, 사고 당한 가족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죠. 네. 어머니가 무단횡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알죠. 네. 그 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피하다 보고 서로가 내가 더 피해자인 듯하면은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통화는 통화대로 하고 합의는 합의대로 보셔야 본인도 나중에 마음속에 좀 덜 그 앙금 같은 게 남지 않을까, 미련 같은 거 내가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아마 처리 잘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좀 저희가 늦게 이거 선택해서 말씀드린 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꼭 운전하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